네, 안녕하세요. 나영준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아니고 애니멀 사이언티스트고요. 네, 오늘 제가 이 종사하고 있는 이런 도메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어떤 문제를 제가 맞닥뜨렸고 그 문제를 이제 데이터 과학과 함께 풀어본 경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제가 도움을 드릴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과정을 공유함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네, 그 영감을 좀 드리기를 바라봅니다. 네, 네, 저고요. 네, 지금 건국대학교에서 일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한국가축사양표준위원회를 적어놨는데요. 이제 이게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동물들이 어떻게 성장을 할지, 어떻게 먹고 어떻게 키워야지 가장 잘 자랄지, 그걸 이제 한우가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자랄지를 연구를 하고 그런 것들을 표준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또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먼저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을 했고 그리고 이제 좀 좋은 거 하나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패키지 하나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소 사보신 분 있으세요? 네, 없으실 것 같은데, 네, 소 사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 전에 이제 축산에서 나오는 데이터 이야기를 조금 이해를 시켜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누군가에게는 사실 한 줄의 그냥 데이터일 수 있는데요. 그 축사에서 나오는 그 한 줄의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는 육종을 열심히 하고 누군가는 30개월 동안 애지중지 키우고 누구는 도축을 해서 등급을 판정을 하고 그걸 또 서버에 올려가지고 이 축산물 이력제라는 그 법에 의해서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어요. 공공 데이터로. 그래서 저희가 API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획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축산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정직하게 축산물을 생산하고 그 모든 이력들을 공개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정제된 그 고품질의 데이터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축산 쪽은 또 개인정보 이슈가 없죠. 동물은. 네, 동물의 개인정보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나라에서 적게는 4만 마리에서 많게는 13만 마리 정도 1년 한 2, 3년 통계를 봤는데 적게 나오면 4만 마리, 많으면 13만 마리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소 한 마리 가격은 350에서 600만 원 정도 합니다. 지금 송아지 한 마리가. 네. 그리고 이제 이 송아지 한 마리를 사는 게 전체 사육비 중에 41%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중간 값으로 해가지고 한 450만 원이라 해볼게요. 450만 원이 하면은 한 마리 키우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드는 거겠죠. 그리고 한 마리 팔면 1000 얼마를 또 1000만 원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40%가 넘는 돈을 송아지를 사는데 사용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좋은 송아지를 싸게 사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우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시장에서 소들이 나오고 거기서 경매를 통해서 소를 사게 됩니다. 한 번에 나오는 이제 송아지 70도 적게는 70도 많게는 거의 300도 가까이도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시장 보통 이제 축협에서 하는데 축협 홈페이지에 한 2, 3일 전에 보통 홈페이지에 엑셀 파일을 업로드를 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왼쪽에 보이는 이런 엑셀 파일을 혹시 마우스 포인터 보이시나요? 제 마우스가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아, 네, 네. 저 마우스로 그러면 좀 할게요. 이렇게 송아지 출품 내역을 내보냅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보통 소를 어떻게 사냐면 출품 후 정보를 확인을 하고요. 출품물을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 종축계랑 협회라는 데 가면은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외할머니가 누군지 외할아버지가 누군지 얘 개체 유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육종에 대한 것들을 다 미리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소를 30개월 키워야 되는데 6개월에서 7개월령 송아지를 사는데 그 송아지가 나중에 한 2년 뒤에 어떻게 클지 그 유전적인 포텐셜을 보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다 조회를 해야 돼요. 멀티조회 기능이 일단 없고요. 네, 이거를 하면은 200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조회해서 이거 정리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너무 힘들죠. 3시간, 4시간 이상 걸리는 일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시기도 하고 데이터를 안 보고 그냥 경험적인 판단을 하시죠. 네. 그러고 나서 송아지를 구매를 하십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 사실 몇만 원짜리 물건 살 때도 리뷰 다 보고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최저가로 사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송아지 아까 500만 원 정도 한다 그랬는데 한 5마리 사면 2,500만 원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수천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경험에 의해서만 사는 건 조금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경험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사람을 뽑는 거랑 마찬가지고 뭐 인사팀에 사람 뽑을 때 뭐 인상도 보고 관상도 보고 뭐 이력서도 보고 그러면서 뭐 학점도 보고 이러고 뽑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경험적으로 뽑기도 하는데 송아지도 물론 경험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한데 모두가 그 경험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객관화된 지표를 가지고 소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이제 보자면은 이력지에서 데이터들이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공공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그 모 한 협동조합에서 이제 도체 데이터가 5만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 있는 애들에 있는 이 그 API로 공개되어 있는 것들 다 끌어온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은 소 번호가 여기 있죠. 002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에 따라 이 정보가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미 도체된 애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럼 새로운 우시장, 이 우시장이 이제 출품 후 애들은 한 6개월, 7개월 정도 애들이 오기 때문에 제가 만든 모델에 이 유전적인 정보를 사용을 해가지고 애를 30개월 키웠을 때 얼만큼 성적이 나올지 그걸 농민들이 직접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데이터 대부분은 이제 API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제 어쩔 수 없이 크롤링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셀레늄을 이용을 해가지고 크롤링을 했고요. 네, 그래서 모델을 했습니다. 근데 뭐 기술적인 부분은 어떻게 모델링했는지 뭐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떤 알고리즘을 썼는지 그런 것들은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네, 어쨌든 모델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송아지가 유전적 포텐셜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소를 잘 살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주요 패키지들을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직접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지금 샤이니 대시보드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 지금 우시장에서 나오는 송화제의 기본적인 이 정보들을 보여주고 이거는 횡성한우 협동조합에서 나오는 송화제에 대한 정보인데 네, 지금 어디서 얼마가 나왔고 뭐 지금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지표들이 도체중이랑 근내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송아지에서 도체중도 높고 근내지방도 높은 애들이 이제 누가 있는지 이걸 보고서 이제 송아지를 사는 걸 판단할 수 있고 그냥 평균적으로 평균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우시장에 나오는 소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각각의 유전 능력들이 근내지방이라든지 체중이라든지 등심 단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상세 정보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샤이니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성별을 나는 수컷만 보고 싶다. 그리고 뭐 원령도 너무 어린 애들은 싫고 조금 더 큰 애들 네, 한 이 정도 8개월 이상 그리고 도체중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제 들어가서 이 개체의 기본 정보와 혈통 정보 그리고 개체 유전 능력 A, A, C, B면 상당히 좋은 애예요. 그리고 형매 정보 얘네들 형제들이 어떻게 어떤 얘의 형제들 같은 아빠가 같은 애들이 어떻게 그 성적이 나왔는지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정보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가 이 소가 일단 다 해볼게요. 소가 뭐 몇 마리 이제 내가 200마리 중에 예를 들어서 200마리가 아니네.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한 50마리가 있는데 이 중에 제가 5마리 살 거예요. 그럼 5마리 다 경매 성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중에 내가 필요한 그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필터링을 한 다음에 제가 필요한 애들로만 이렇게 필터링 조건을 걸어서 한 다음에 얘네를 다운로드를 받으면은 이제 엑셀 파일로 이제 나오고 이 엑셀 파일을 본인이 보면서 프린터를 하셔가지고 이제 경매장에 가가지고 체크하면서 이제 1순위, 2순위 정하셔가지고 이제 사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도체 성적을 이제 예측을 해가지고 도체 중량이라든지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올지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그리고 형제들의 이런 성적 같은 것도 들어가서 축소문 이력서에 들어가서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보여드렸고요. 지금 혹시 여기에서 나온 이 테이블 만들 때 어떤 테이블 만드는 패키지 뭐 쓰셨는지 아실 것 같아요? 혹시 댓글로 혹시 패키지 혹시 이렇게 나오는 패키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제가 예습을 했더니 리액트 테이블이라고 써 있던데. 네, 네, 리액트 테이블이라고 네, 하는 거를 어쩌다 보니까 제가 발견을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가지고 특히 샤이니 하시는 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네, 하려고요. 여러분 이분 아세요? 이분이 이제 알스티 일하시는 어떻게 뭐 CA라고 읽어야 되나요? 네, CA 이분이 DT도 개발하시고 샤이니도 아마 개발하시고 뭐 K 뭐 이런 것들 개발 많이 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우리가 가장 많이 샤이니에서 데이터 그 테이블을 보여줄 때 DT 패키지랑 케이블이라는 펑션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는 DT랑 케이블이랑 이제 포맷터블 이런 거를 많이 썼는데요. 이분이 그 북다운 그에서 북다운 뭐죠? 북다운을 설명하는 그 페이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랭클리 스피킹 하자면은 DT보다 나아 보인다. 내 눈에는. 그래서 이게 내가 DT를 개발하던 2015년에 있었다면은 내가 DT를 개발 안 했을 텐데 리액트 테이블이 이것보다 늦게 나와서 내가 DT를 개발해서 아쉽다 이런 말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자세히 설명은 안 하고 들어가서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이그젬플보다는 이제 데모를 이제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이런 테이블들을 리액트 테이블 통해서 예쁜 테이블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 눈에도 이 때깔이 DT보다 더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좀 더 예쁘지 않나요? 네. 어쨌든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이게 제가 되게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요. 샤이니 데모를 엄청 잘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은 지금 여기서 이 체크를 함으로써 이게 옆에서 테이블이 변하고요. 예시 코드를 클릭을 하면은 예시 코드가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가 표현을 떠먹여주는 이라고 했는데 떠먹여주는 샤이니 데모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참 감동이었고요. 여러분들도 만약 안 써보셨더라면 조금은 더 쉽게 좀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DT 앱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그 DT 같은 경우는 PDF라든지 엑셀로 CSV로 다운받을 수 있는 기능이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기능은 없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 보시면은 아예 이렇게 이 체크를 해서 이 부분들을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그냥 어렵지 않은 그냥 코딩을 좀 해주실 수 있는데요. 지금 제 방금 이 우시장 플러스의 그 샤인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get reactive state에서 데이터에서 selected를 해놓으신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데이터랑 여기 아웃풋 데이터를 연결이 되어 있고요. selected를 제가 지정을 해놨고 요 놈이 이쪽으로 들어가지고 다운로드 핸들러로 해가지고 엑셀 파일로 그냥 쉽게 다운받을 수 있게 그냥 몇 줄의 코딩이면 그런 기능들은 구현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아쉬운 점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말을 좀 빨리 한 것 같은데요. 네. 마무리를 이제 할게요. 네. 주변에 생각하는 데이터 과학자의 모습은 이제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물론 데이터 과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데이터 과학을 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단한 문제를 어렵게 풀려 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전데요. 이 스키로다 그러거든요. 이거 위에서 이제
코딩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소똥을 치우면서 옆에서 이제 데이터를 획득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네. 그래서 같이 이제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그런 거예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대단한 AI를 만드는 거랑 정보를 친절하게 전달하는 것 중에. 근데 물론 저도 이제 데이터 과학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는 것들이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AI를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한다고 해야 되나? 네, 좀 많이 이런 것들이 있어 보인다. 환상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정보를 친절하게 전달하는 게 그리고 이제 AI가 아닌,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닌 그 Human Intelligence가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처럼 시각화시키고 샤이니 앱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모델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물론 멋있지만 색깔을 어떤 색을 쓸지 뭐 디테일을 어떤 거를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을지 도와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샤이니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고요. 이제 3월 달에 이제 제가 지금 샤이니 코리아에서 그 미트업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상렬님도 계시는데 이제 여기 인원들이랑 같이 경기도 코로나19 대책팀이랑 같이 애플리케이션을 샤이니 앱을 만들었어요. 뭐 간단히 이야기하자면은 중증도를 빠르게 평가를 하고 지금 병상들이 가동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생활치료센터가 몇 석이 확보가 되었고 몇 석이 사용 중이고 응급실 아니 그 중환자실이 몇 석이 확보가 되었고 음압병동이 몇 석이 확보가 되는데 그 중에 얼마가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하고 좀 더 그 의사 선생님들의 그런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좀 더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대단한 AI를 만들지도 않았고요. 뭐 확진자를 예측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이 공공보건을 하는 경기도 선생님들이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예쁘게 시각화하고 기존의 데이터를 정제하고 가공함으로써 기존에 좀 힘들게 하시던 작업을 간편화를 시킴으로써 그분들의 의사결정을 이제 피로도를 좀 감소시켜 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사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뭐 알고리즘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잘 보이지도 않고 얼핏 보기에 멋지지도 않지만 그런 멋지지 않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가려운 것을 잘 긁어주는 것도 데이터 과학의 하나의 재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걸로 연구비는 못 따겠죠? 네, 네, 여튼 그렇고요. 송아지를 어떻게 사는지 네,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발표 여기까지 할게요.